안녕하세요 여러분, 치즈 만드는 치즈메이커 케이라입니다. 오늘도 한국에 있을 때 너무너무 궁금해서 먹어보고 싶었던 그런 치즈를 가져왔어요. 저번에 먹었던 스틸톤과 더불어 세계 3대 블루치즈에 속하는, 그 중에서도 아주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프랑스의 블루치즈 호크포르입니다. Roquefort. 로크포트? 로크포르? 영어식 발음 때문에 여러 발음으로 불리는데요. 저는 그래도 이 친구가 프랑스 치즈니 프랑스식 발음으로 계속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요? Roquefort. 이 치즈가 얼마나 오래됐냐면요. 제가 이용하는 치즈 가게 소개란에 그 정보를 빌려오자면 기원전 57년에 이 치즈에 대해 적힌 기록이 있대요. 기원전 57년, 감이 잘 안 오는데 우리나라로 치면은 박혁거세가 신라를 건국한 해라고 합니다. 로마 제국 직전에 이 로마 공화정 말기 율리어스 카이사르가 프랑스를 여행할 때 이 치즈를 먹어보고 이 치즈 테이스팅에 대해 기록한 그때가 기원전 57년이래요. 이 치즈는 그 전부터 있었겠죠. 그러니까 신라가 건국되기 전부터 있었던 치즈가 이 호크포르입니다. 신라 시대 전부터 이어져 오는 치즈라면 엄청난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거죠. 이 호크포르는 양젓으로 만드는 블루치즈예요. 이 치즈가 만들어진 설로 가장 유명한 이 동네에 전설이 있는데 사랑 얘기예요. 어떤 목동이 점심으로 양젓으로 만든 치즈와 빵을 싸왔는데 이 목동이 주로 이 동굴에서 쉬었나 봐요. 거기가 안식처인가 봐요. 그래서 자기가 먹을 점심들을 그 동굴에 놔뒀어요. 근데 웬걸? 그날 엄청 예쁜 목동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 목동, 예쁜 여자 목동한테 정신이 팔려서 자기 점심을 내팽개치고 그 여자 목동을 따라 나선 거죠. 그러고 자기가 빵과 치즈를 동굴에 놔뒀다는 사실을 까먹었어요. 그래서 이 치즈와 빵은 동굴에 그대로 남겨진 채로 며칠이 흘렀는데요. 그래서 목동이 다시 동굴에 찾아왔을 때는 이미 빵과 치즈가 약간 변한 상태였어요. 치즈에는 푸르스름한 곰팡이들이 앉았고 이 안쪽까지 파고든 거죠. 근데 웬만하면 우리는 좀 이상하다 싶으면 버리는데 이 목동은 파랗게 변한 자기의 양젓 치즈를 먹어봤습니다. 근데 웬걸?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호크포르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나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설과 마찬가지로 이 호크포르 얘는 양젓으로 만드는 치즈고 동굴에서 숙성하는 블루치즈입니다. 프랑스의 Aveyron. 에서 만들어지기 시작했고요. 이 호크포르는 PDO로 보호받고 있어요. 프랑스에서는 AOP라고도 합니다. 이 호크포르 PDO는 프랑스의 Aveyron, Aude, Lozère, Gard, Hérault, 그리고 Tarn. 지역에서 살균하지 않는 착유 후 바로 치즈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로밀크를 사용합니다. 양에서 착유한 젖을 살균하지 않고 바로 치즈를 만듭니다. 그래서 양젓, 로밀크를 사용하고요. 이 PDO의 호크포르를 만들 때 양의 품종은 정해져 있어요. 라꼬느라고 Tarn. 과 Aveyron, 에서 원래 사는 종이에요. 그리고 이 지역들이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굉장히 덥고 건조한 지역이래요. 이렇게 거친 환경에서 자연적으로 자라나는 허브들과 이런 목초들을 먹고 젖을 내뿜는 양이 품종인 라꼬느 품종을 사용해야만 합니다. 이 라꼬느 품종에서 착유한 로밀크만 이 호크포르로 탄생할 수 있습니다. 이 양젓이 사계절 내내 착유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부 계절에만 이 호크포르를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저도 뉴질랜드에 있을 때 우유는 사계절 내내 공급받을 수 있었는데 양젓과 염소젓은 저희도 겨울에는 공급받지 않았어요.
이 원유 생산은 락테이션이라고 해서 동물들이 새끼를 낳고 기르고 또 임신을 해서 출산을 하는 이 과정에 따라 이 원유 생산에 엄청난 영향을 받아요. 이렇게 양젖으로 만들고 저녁에 짠 양젖과 아침에 짠 양젖을 섞어서 호크포를 만들고요. 숙성은 적어도 90일 이상, 그러니까 3달 이상은 해야 하고요. 그중 2주 이상은 Roquefort-sur-Soullison. Combalou. 산에 있는 석회암 동굴에서 2주 동안은 숙성이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합니다. 어디에 있는 동굴이라고요? Roquefort-sur-Soullison. 네, 호크포의 이름은 이 석회석 동굴이 있는 이 마을의 이름에 따라 지어졌습니다. 몇몇의 호크포는 이 지역의 석회암 동굴에서 9개월 정도 숙성한다고 합니다. 이 호크포를 조사하면서 정말 흥미로웠던 점은 이 호크포를 만들기 위해 푸른 곰팡이를 얻는 그 전통적인 방법이었어요. 이 곰팡이를 수확하기 위해 빵 덩어리를 이 동굴 안에 넣어놓는데요. 그리고 빵에 곰팡이가 생길 때까지 기다린 후에 이제 곰팡이가 빵에 피어났을 때 원하는 곰팡이를 추출한 후 말리고 가루내서 이 치즈를 만들 때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게 곰팡이를 얻는 전통적인 방식이래요. 저는 항상 블루치즈 만들 때 이 포장지로 포장된 제품만 써와서 그냥 이 곰팡이를 생각하면 실험실에서 만드는 그런 이미지만 떠올랐었는데 동굴에서 빵으로 이렇게 곡물을 이용해서 수확하는구나.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이렇게 동굴에서 치즈를 숙성하는 이점은 뭐냐면요. 정말 천연의 최적의 숙성실이에요, 동굴은. 모두 아시다시피 동굴은요, 축축해요. 그래서 습도가 높아요. 그래서 이 치즈가 마르지 않도록 적당한 습도, 충분한 습도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동굴 가실 때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해요. 항상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는데요. 조금 낮은 온도죠. 또 이 온도가 곰팡이들이 자라기에 혹은 박테리아들이 스무스하게 움직이기에 아주 적절한 온도예요. 온도 조절 알아서 되고요. 또 이렇게 동굴은 항상 온도가 일정한데 바깥 온도는 항상 변하고 온도가 많이 높거나 온도가 많이 낮거나 이렇게 온도 변화가 안과 밖이 있기 때문에 이 공기의 순환이 항상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환기도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이런 곰팡이류의 치즈를 숙성할 때는 암모니아가 발생해요. 이 단백질들이 분해될 때 암모니아가 이렇게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공기순환이 항상 필요합니다. 그리고 곰팡이들이 자라기 위해선 산소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동굴은 자연적으로 습도 조절 알아서 하죠. 온도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죠. 그리고 공기순환까지 알아서 하죠. 저도 동굴에 있는 데어리를 갖고 싶네요. 또한 이 동굴 특유의 향이나 냄새, 혹시 그 안에 있는 박테리아, 특이한 박테리아들, 이런 동굴 숙성으로 인한 특정한 아로마를 또 느낄 수도 있을 거고요. 이 호크포는 조금 어릴 때 겉면을 포일로 쌓는다고 해요. 그래서 얘는 저번에 보았던 스틸톤처럼 이렇게 곰팡이로 뒤덮인 껍질은 또 없어요. 그래서 우리 껍질은 그냥 먹을 수 있어요. 사실 스틸톤 껍질도 그냥 먹을 수 있어요. 해롭진 않아요. 그냥 저는 질감 때문에 잘라냈고요. 그래서 얘는 딱딱하거나 건조한 껍질은 없습니다. 맛은 양젓, 이 지방 함량이 높은 양젓을 사용하고 또 천천히 숙성시켜서 크리미하면서도 달콤하고 또 블루곰팡이 특유의 그 철같은 싸한 맛도 느낄 수 있으면서 조금은 자극적인 맛이 있지만, 그리고 좀 염도도 좀 높은 편이래요. 하지만 싱그러운 그런 풀의 향도 느낄 수 있으면서 되게 복합적인 아로마와 맛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먹어보면서 함께 관찰해 볼까요?